윤자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자들에 얽히고 설킨 의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아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검TV의 정천수 PD입니다. 경찰장 썰전 59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평화나무의 김효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 PD님. 네. 오늘 갑자기 이러면은 안 들어와요. 네. 제목을 이렇게 내면 안 돼. 네, 근데 진짜 오늘은 네. 임산부라든가 심신미약자는 가급적이면 시청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 시청을 하시더라도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밝은 곳에서 어둡지 않은 곳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이 심신미약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심신미약자들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장 썰전 녹화일이 13일 목요일인데 저희 열린검TV로 한 오후 12시쯤에 긴급 첩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낮 12시. 네. 네.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석열이가 헌재의 탄핵 결정 하루 이틀 전에 빠르면 하야 선언을 하고 가족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저희 첩보원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선고일 하루 이틀 전에 하야 선언을 한다. 물론 그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탄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 가결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본인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사실 2017년에는 박근혜가 그 탄핵 당하기 전에 하야할 수 있는가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과 접촉해 보셨는데 그렇죠.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위에 결재권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 누군가의 재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나 그만할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과 상관없이 하야 발표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진행되는 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인식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줄 일도 없고 본인이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인식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예를 들어서 뭐 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국조본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만 김건희 그리고 그의 일가들이 그 전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 김건희는 사실 윤석열 그 정권 비리의 그 최상부예요. 윤석열보다도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이렇게 도망간다고? 그렇죠. 김건희와 그 일가가 모 나라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그 대사관하고 이미 입을 맞춰가지고 허락을 했다고 하면은 취해 법권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요. 사실 뭐 김건희 최은순이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꼭두각시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쟤네를 도망가고 나면 뭐 비상계엄 하나 뭐 내란죄 하나만. 그 취재원의 이 말에 의하자면은 윤석열이가 하야 발표 후에 의원 내각제를 긴급 제안한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물러나지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의원 내각제로 가자. 맞습니다. 바로 이 워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층이 집결하는 거죠. 엄청나게 집결을 하고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일부 과거 수박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지한테 요만큼이라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핵심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대사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법률가들의 얘기입니다. 망명국에서 망명을 인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출국을 허락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허락해야만이 이제 망명자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로 가든 배로 가든 하여간 출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뭐 다른 나라의 망명을 허가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출국 금지가 급선무인 거죠. 일단 그쪽 대사관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출국 금지 그때 사후적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고. 가능해요. 가능한데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대사관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는데 대사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공항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뭐 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리고 서울 공항에서 띄워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비행기를 띄워주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주권국의 결정에 그렇죠. 따른 거니까. 예. 그거를 결정할 사람이 누구냐?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우리 지금 직무대행. 네네. 이거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직무대행이 네. 그 법무차관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뭐 이제 곧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에 네. 그 하도 명태균 관련한 수사가 올스톱 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캐물으니까 네. 그러면은 김건희 한번 검찰에 부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명태균 건과 관련해서 사실 명태균 건 때문에 그 윤석열이 이번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배후가 김건희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김건희 씨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조용히 쥐두근시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최근에 또 김건희 씨가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받았는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대로 지나가게 되면은 석사 학위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박사 학위도 취소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박사 학위까지도 국민대학교 예. 박사 학위까지도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석사가 아닌데 어떻게 박사일 수 있겠어요? 빨간색에 다 표절한 겁니다. 표절을 안 한 거 찾는 게 더 쉽네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가 분명히 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유동치도 않았기 때문에 뭘 할까 궁금했는데 이런 꼼수를 쓰고 있었네요. 네. 그렇지 뭐 사실 망명하면은 학위가 무슨 소용이야. 예. 예. 뭐 어쨌든 내 감옥 안 가는 길이라면은 뭐든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우리가 진작에 얘기했잖아요. 미랑 그렇죠. 가능성. 네네. 다를 비웃었습니다. 네. 야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미랑이 뭐니 미랑이. 네. 아니 지금 21세기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민주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예,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꼭 사고 치고 말썽 부리는 애들이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김건희가 이제 지금 저 표절 뭐 여기에 이의 신청하고 하면 언론이 또 자기를 주목할 테고. 네. 그러면 또 모략 계략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금 저런 행동을. 계엄 전에는 이제 숙명여대에다 대놓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전혀 진척도 없었고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다 결론이 나올 건데 이걸 갖고 몇 년을 끌었죠. 3년, 네. 3년 넘게 끌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김건희 씨가 망명을 신청을 해서 네. 만약에 망명국에서 받아준다 네. 해서 우리의 법무장관이나 뭐 국방부나 어디서라도 타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된다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여자분이 갖고 계시는 진짜 어마어마한 캐비넷이 있습니다. 아 김건희가 예. 그게 다 윤석열의 캐비넷인데 그렇지.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방송을 통해서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쑥 대받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아니 그 누구를 그 엿먹이는 그 캐비넷 모두를 모두를 예. 그냥 다 예. 열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 일가가 저렇게 망명을 획책하는데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당국이 그걸 안 했다. 거기 핵심 관계자는 전부 다 캐비넷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저희가 뭐 아직은 이제 저희 첩보는 신변을 위해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추론 단계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받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검권이 행사됐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발 고소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랄까 인신 구속은 아니더라도 수사를 스타트할 수는 있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출국 금지를 시키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너무 많은데 당장은 그 명태균 건으로 그 황금폰도 나왔고 그 폰 내부를 보면은 김건희하고 명태균 사이에 뭐 수도 없이 대화가 오간 것이 근데 그거보다 드러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장하고의 통화 그게 계엄전에 당장 저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그렇죠. 오늘 나온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제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내란 가담 혐의로. 그러면 출국 금지만 딱 떨어지면 이제 만사가 이제 오케이 되는 건데. 출국 금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출국 금지예요. 저도 명예훼손으로. 김두일 작가도 그 출국 금지가 됐는데 경찰에서 법무부에 요청하면 전화 한 통.
유명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심이겠지. 그렇죠. 김건희 같은 네. 무게감을 갖지 네. 않는 사람들은 뭐 단박에 나오는데 네. 김건희가 수사기관에서 뭐 경찰이든 어디든 그게 요청이 올라왔을 때 법무부가 네.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청서 하나만 팩스로 보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네. 꽝 도장을 찍으면 쓰면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밑에 시켰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가 아직 나왔어요. 국조본이 수사 중에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조본에서 신청하고 예. 법무부 장관이 받아주는 모양새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받아줄 명분은 너무나 충분한 많죠. 게 지금 계속 국정원 통화한 거는 예. 뭐 빼박진 거니까요. 예, 특검법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국정원하고 통화했고 명태균 건이 있고 그렇죠. 지금은 출국금지를 지킬 명분은 아주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말이죠. 얼마나 수사를 잘했습니까? 네. 김건희 빼고 네. 사령관들 뭐 전부 다 입을 열어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 국회 침탈하라고 시켰다고. 물론 헌재 나와서 딴소리하는 인간도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 윤석열의 그 공소장이 또 그들의 그 수사 결과에 나온 그런 내용들로 해서 또 만들어진 것이고 윤석열은 참 잘 수사했는데 네. 김건희에서 올스톱 됐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예. 매우 중요해요. 사실 김건희는 다 비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내용이 많고 네. 갈 길이 네. 머니까 예. 빨리 진행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린광TV 취재팀 정보에 의하면은 수시로 이 김건희 씨 일가가 끊임없이 남양주에 있는 최은순의 온 요양원으로 들락달락 거리는 장면들을 저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김건희가요? 김건희의 그 최은순의 모친의 온 요양원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가족들 다 해서 가족들 포함해서. 부탁을 해서 예. 거기 이제 거의 매일 가는 사람이 오빠 김진우죠. 저희 김진우의 차량을 저희가 추적을 했었는데 예. 차량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거든요. 2807로 끝나는 제네시스 이 차량이 김진우 씨의 이제 차량입니다. 예. 지난 그 최은순 구속 수감 중에 서울 구치소에서 발견했던 김진우 차량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때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저기 장애인 등록증을 그때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김진우 씨 나오는 거 보셨을 때 무슨 결정하잖아요. 자, 어떤 차를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이 차가 김진우 씨 차예요. 최은순 씨가 타고 다니던 차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도 있고 김건희 씨가 타고 다니던 차라는 얘기도 있어요. 최은순이나 김건희나 김진우나 다 스티가 멀쩡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이 보세요. 지가 왜 장인석에다가 저렇게 딱 돌대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 아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다가 일반인들이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10만 원, 9만 원 막 넘어요. 1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네. 근데 저도 사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딱지를 붙이고 불법이죠. 자기 혼자 딱 세우려고. 네. 네. 그런데 바로 이 김진우 씨가 저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저 차량에 있는 스티커를 뗐다라고 저희가 또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뗀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 그래요? 네. 어제 저희가 촬영을 한 영상인데 보시겠습니다. 예. 네. 네. 여전히 떡하니 이렇게 붙이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야. 네. 정말 이 사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예. 네. 왜 이런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자기 차량에다가 주차가 이거 굉장히 큰 죄라고 하던데요. 듣기로는. 예. 네. 자,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가막산, 계룡산 이게 뭔지 아세요? 5대 명산에서 구술했다. 네. 그 신용환 교수가 얘기했던 맞습니다. 거. 예. 신용환 교수께서 전국 5대 명산에서 김건희가 매월 4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로를 했었죠. 그런데 구속이 되나 대통령이? 한 번에 4천만 원씩 동시에 5군데에서 구술했다. 그러면 2억? 그렇죠. 2억을 든 거죠. 그 돈 어디서 남습니까? 그거를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의 돈이죠. 예비비? 세금이죠. 그걸 뭐 어디 특활비 이걸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활비로 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 2월 4일 날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이었던 신용환 교수가 10월에 국가적인 거사에 대한 대규모 구판이 벌어졌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계룡산,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당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뭐 소위 영빨 좋다라는 그 5대 명산에서 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동시에 구술했다라는 건데 실제 한 곳에 4천만 원 정도를 했고 요게 다 합쳐서 한 2억 정도 된다고 한 거잖아요. 이 나라 돈 썼으면 이거 저 수사 대상 아닙니까? 아니, 수사 대상이 구속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억이 넘어갔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신영환 교수도 여러 언론 매체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직 어느 언론 매체도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 시기에 신영환 교수가 대통령실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어요. 네. 예. 참 이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인데. 자, 근데 이거를 누가 고발하라고 했을까? 대통령실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 그렇죠. 뭐 지금 뚜렷한 활동은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 누가 시켰을까? 계좌 무효. 김건희?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영환 교수한테 이 대통령실에서 고발 당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그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가 답변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못하게 돼 있고요, 법에. 그러면 결국 남는 건 김건희 한 명이잖아요. 명예훼손에 진짜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김건희 씨가 저를 고소해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녹취, 제보 받은 것들 등등 관련해서 당당하게 저는 대응하겠다. 그리고 최초로 제보 주셨던 분부터 쭉 주신 분들하고도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그분들한테도. 뭐 그분들이 현직 무속인이고 협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김건희 씨가 명예훼손의 객체라 그러면 김건희 씨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고소해라. 네. 저 말이 맞죠? 네. 저도 김건희 씨가 줄리다라고 의혹 보도를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갖고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김용민이도 그래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 김건희 씨가 본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사들 만나고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렇다면 본인이 저를 고소를 했었어야죠. 왜 고발을 시킵니까? 고발사주 아닙니까 이거? 고발사주네 보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저희 열린감TV가 그동안 쭉 흔히 말하는 전국 5대 명산, 네. 오방산이라고요. 오방산. 오방산이라고 그만큼 신기가 있는 산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신기가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 양주에 있는 가막산입니다. 아, 파주하고 양주 사이에 있는. 거기서 김건희 씨가 직접 구술했다라는 첩보를 또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이요? 네. 직접? 네. 그리고 거기에 한 그 무당과 함께 김건희 씨가 이재명 저주 구술했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네네. 예. 자,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궁금했어요. 현장으로 달려가 봐야겠다 싶었는데 일단 그 제보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험한 오방산신이 있는 전국의 유명산은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가막산, 계룡산인데 여기서 다달이 한 번에 1억에서 2억 정도 주고 김건희가 대살굿을 했어. 그리고 이재명 저주굿도 했거든. 근데 제일 자주 한 곳이 저기 양주에 있는 가막산이야. 거기서는 김건희가 직접 굿을 했어. 이야, 참.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제보가 한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복수의 증언이 복수의 제보자가 있었군요. 있어서 저희는 뭐 증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5대 악산으로 알려져 있는 양주 가막산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악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악할 악자가 아니고요. 거악 크다. 큰 바위. 선. 맞습니다. 그래서 설악산도. 글로 달려가 봤는데요. 예. 가는 도중에 이 가막산이 굉장히 신기가 있는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굉장히 뭐가 많아요. 간판이 많아요. 보시겠습니다. 네.
가막산 초입부터 질비해져 있는 간판들을 봤는데 영험한 산이네요. 전부 다 무당, 굿당 뭐 이런 간판들입니다. 예. 거기 진짜 기도원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개신교 기도원만 없어요 지금. 예. 그러네요. 예. 목사님 기도원 하나 딱. 여기다. 아유 지금 우리 교회 그 전세도 힘든데. 네. 자 일단 제보자의 얘기는 가막산에서 구술했다. 김건희가 이 얘기만 있었지 가막산 어디에서 구술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가봤더니만 저희는 솔직히 한두 개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기를 다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탐문을 많이 해봤죠. 탐문을 해봤는데 한 식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의외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혹시 여기 윤석열 대통령 명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기 까막산 여기 북당에서 구슬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예, 여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요. 아, 아니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구슬 한다 그러더라고. 여기 산이 아니고 요 가마산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은 낚시터 가는 낚시터. 예, 낚시터 거기. 하는데 그 가면은 무당 그런 나무가 있어. 예, 그 집이에요. 거기. 아, 그 집이에요. 야, 아니 단박에 답이 나오네. 네. 그래서 저기가 어디인지 저희가 위치를 알았었어요. 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일단 보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거기 그 낚시터 옆에 있는 굿당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라고 하고서 현장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딱 하다가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잘하는 말니까 부산에서도 와요. 아, 부산에서도 와요? 예민이 왔어요. 아, 여기 이것 때문에 취재 나온 기자인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잘한다고 소문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편집을 했는데 취재 기자다, 취재를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좀 아끼셨어요. 거기다 하지 않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민 간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죠. 부산에서도 올라올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 주인이 알려준 바로 그 낚시터 옆에 있는 그 무당집을 찾아가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신미약자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여러분들은 혼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주변에 어른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밝은 곳에서 시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니, 저는 평소에 공포 영화 못 보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한마다 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좀 상담 좀 하러 왔는데. 상담이요? 네. 한번 좀 둘러보고 상담 좀 할게요. 예. 진짜 그동안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취재해서 경찰 단서를 통해서 방송했던 무속 종합편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다 보는 내내 그냥 등에 한기가 그냥 뭐 소주병도 있죠. 아까 매화 보셨죠? 분홍색 매화도 있지요. 오방신 처음에 나무 2개 오방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지요. 장군상 우리 양평에서 봤던 거. 그렇지. 다 있어요. 종합편. 아니 근데 글씨 하나 똑바로 쓴 게 없어요. 일부러 저렇게 쓰기도 힘들고 마치 진짜 어떤 거는 페인트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사체 동물의 어떤 피를 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휘군당 보셨나요? 휘군. 빛나는 군인들을 모시는 당. 계엄군? 계엄군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름 돋았고요. 지금부터 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미성년자는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고. 둘러봐요. 다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할게요. 네. 여기 사는구나. 네. 아이고야. 정말 진짜 기겁할 정도잖아요. 예. 네. 저게 진짜 돼지 사체인데 예. 저희가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 파묘에서 보던 예. 대살굿 할 때 네. 쓰던 거. 예. 옛날에 그 건진법사가 예. 했던 소 껍데기 섞여가지고. 그 앞에도 돼지도 있었거든요. 그때 좀 작은 돼지들이었는데 예. 저렇게 돼지를 갖다가 사체를 덮어놓고 대살굿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막에는 넣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기자가 2명이 갔습니다. 예. 한 명이 예. 분명히 그 안에서 예. 이재명 척살 이재명 척살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잘 안 들려서 그 부분은 자막에서 빼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척살 대살굿을 한 것이 아닌가. 이른바 저주굿. 저주굿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누군가 돈을 주고 이제 그렇죠. 의뢰를 했겠죠. 예. 그걸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네. 너무 추정 아니냐 추론 아니냐 아닙니다. 이따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무당. 네. 저 대무당이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네. 네. 저희가 이 상담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언더커버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대무당이 자신의 내실로 안내했는데 그 내실도 고양미가 잔뜩 올라가 있는 재단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렇죠. 신당.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한테 구술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나면 뒤는 맑아. 하여튼 내가 하고 나서 뒤가 맑고 건강하고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뒤에 구설을 안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들, 딸, 마누라 이렇게만 생년월일만 가르쳐주면 돼. 그러니까 잠깐 한번 들러볼게요. 여기 한번 들러봐도 돼? 한번 좀 좋아가지고. 예, 그러세요. 예, 좋아. 한번 좀 그 봐주세요. 잠깐. 여기 내가 해보길 오늘 보름이라 살밥 쩐다고 해보기 일어나서 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박정희가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를? 네. 여러 신들을 쭉 모시고 있는 신재단이잖아요. 거기에 박정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김건희가 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 김건희가 여기 갔고 실제로 네. 김건희가 여기서 무당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구술했다라는 첩보를 받고 간 거예요. 김건희가 네. 직접 여기서 무당으로 구술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아보려고 네.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저 큰 무당이 계속 저희 취재팀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편집을 좀 했지만은 왜 여기가 우리로 왔느냐 그 얘기를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2명이서 이제 부부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막 다른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느라고 좀 얘기가 길어졌던 거예요. 네. 조금 안심을 놓게 하고 나서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네. 약간 좀 뭔가 경계하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 이 취재팀들이 뭔가 말에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영험한 끼가 있어서 예. 딱 관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조심하는 것인지 네.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계속 회피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좀 안심시켜 놓고 질문을 던졌더니만 김건희가 그렇게 말을 자주 해? 그 양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한테? 이거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유지.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안 유지.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외부로 나갈 일이 아닌데 네. 김건희 그 양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해가지고 당선된 분 있나요? 당선만 된다면 돈이야 뭐. 그럼 누구 됐어? 3천 가져 아니야. 크게 하는 선거야. 얼마예요? 1억 정도 해요?
이런 말 옛날에 큰 사람들은 그거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 김건희 여사도 여기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자주 만나요? 예. 그 양반 자주 만나? 예. 이 산이 좋아. 이 산이. 이 산천이 좋다고. 그래서 이 가막산이 유명한 산이요. 여사님하고. 그 자주 만나 지금도? 예. 그래서. 네. 저거는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 예. 아니 만약에 저 김건희하고 상관없으면은 그렇죠. 아니 김건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왔다고 하니까 여기는 산이 좋아. 딱 얘기하잖아요. 그 둘러대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가 올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산이 좋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자주 만나냐 그 양반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말도 흘리기도 하셨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흘리기도 하셨고 여러 얘기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물어보게 되면은 저희 또 신원이 들통날까봐 말을 좀 돌렸어요. 실은 저희가 정치를 좀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도 했었죠. 그랬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이재명이. 그거만 나면 오장육부가 뒤집혀. 그 멀쩡한 거죠 나는. 이재명 대표만 보면 오장육부가 흔들립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속이 속도 뒤집히고 환장하게 사람 미쳐주고. 근데 이 윤 대통령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없어. 우리들이 봐도 판단이 나오는데 왜 억지를 쓰냐 이거예요. 억지 써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이재명이 안 돼. 지랄을 해도. 그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 잘못되라고 여기서 뭐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저주굿을 하는지는 즉답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 다른 취재원은 분명히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굿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재명 척살이라고 들었는지 뭐 측살이라고 들었는지 하여튼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김건희가 와서 만약에 구술을 했다고 하면 저 큰 무당이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지가 좀 납득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깃발 5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5개의 칼라. 오방. 그래서 2개를 뽑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게 5개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방신장. 오방신장. 응, 오방신장. 오른쪽으로 뽑으셔. 이걸로요? 네. 2개만 뽑으면 돼요? 응, 됐어요. 놔주셔. 상문이도 창문 쳐내면 재수 있어? 이건 재수 알지? 이건 재수기요.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여기 16강화 갈 때 전부 얼굴 빼간 거 붙이고 왔지? 그래서 요거는 재수기. 가봤을 테지? 여기 안 가봤겠어? 가봤죠. 가봤지만이. 요거는 상문이 들고 젊은 청춘이로 한 사람이 항상 따라다녀. 그래서 이 파란 거야. 젊은 청춘. 젊은 청춘. 그래서 빨간 기가 나왔으니까 재수는 있어. 대주가. 재수 있어. 취재팀한테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니만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2개를 뽑아보라고 한 거죠. 오방실 뽑아가지고 그 깃발 나온 걸 보고 그 칼날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구술해라. 나한테 구술하면 복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천만 원 정도 갖고는 택도 안 된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무당 총본산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큰 무당이고 그리고 이분 외에도 여러 이제 어린 무당들이 세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주술 무술 행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언뜻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정통 무속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느낌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식입니까? 아마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래도 사실은 한국 무속은 뭐 남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맞습니다. 그 무속은 남을 뭐 축복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지. 그렇죠. 이렇게 남의 불행을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무속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나쁜 그 굿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대살굿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 이제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체한테 넘겨주는 거. 거기까지는 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 주수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재명을 저주하다시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막산이 진짜 영험한 산인 것 같은 게 나쁜 기도를 하면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1억 바쳐가지고 윤석열 뭐 김건희 굿하니까 이제 깜빵 갔고 이재명 대표한테 대살굿을 날렸으니까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편집 1차본만 했고 2차본도 있고 계속 이제 할 계획인데 김건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중에 좀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갑자기 굿을 했던 게 이제 최근입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눈냈잖아요. 얼마 전에 왔던 거예요.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갑자기 또 취재팀한테 생량 월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막 손을 막 비벼요. 비비고 이제 그 재단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같이 받들어서 일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성불이 되면 성불이 된다 믿어주시고 성불이 안 되니 이 정성을 들이지 말라고 믿어주시고 이렇게 신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불을 한다고 하네. 아유. 보시면 맨 마지막에 몸을 이렇게 떨잖아요. 이게 이제 신 자기 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강림했다. 여기서 이제 굿을 하면은 거액을 들여서 굿을 하면은 너 저 잘 될 거다. 네가 원하는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영업이네. 성불한다. 이제 성불. 영업이야. 성불이 뭐냐면 불교 용어로 깨달아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걸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얘기지. 하라는 얘기지. 무슨 그거 보면은 여기서 굿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4천만 원에서 1억.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3천만 원하고 택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1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뭐 보안이 금부치도 막 여기저기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 온 본당같이 보이고 본인이 사시는 집은 또 나름 의리의리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후속 취재를 한 것까지 해서 또 후속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아주 그냥 무속 중독이네. 그리고 저희 취재팀은 여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환 교수가 말한 5대 명산 중에 또 다른 신당도 찾아냈습니다. 거기도 현재 어느 정도 취재가 마친 상태이고요. 다음 주에는 더 놀랍고 기괴하고 소름 돋는 장면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저주 구술을 했다면은 이거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뭐 우리나라 법으로 종교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뭐 명예훼손, 뭐 모욕 가능하겠지만은 종교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걸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안이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종교인을 성토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신자들 앞에서 다수의 앞에서. 그게 명예훼손이 될까요? 제가 설교 때 윤석열 욕을 많이 하거든요. 또 윤석열이가 걸어봐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의 어떤 뭐 자유를 뭐 보호한다는 헌법적 명분을 대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경제전 썰전에서 하고 있는 이 썰도 무속적 썰도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신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얘기하는데 아니 종교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이합니까? 그렇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썰전 이외에는 보도가 안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구술을 하거나 말거나 뭐 그거야 이제 종교적 자유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재정을 가지고 정말 저 구술했다라 그러면 그건 중대 범죄. 그렇죠. 나라 돈을 써가지고. 그렇죠. 네. 철저히 밝혀내서. 나라 돈으로 썼을 것 같아 느낌에.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하여간 뭐 정천수 대표님이 오중 미웠는지 천수 무슨 당이었잖아요. 천수 천왕. 네, 천수 천왕. 일부러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좀 정성이 모자랐는지 15명 안에 못 들어가셨어. 자, 아무튼 뭐 다음 주에 또 다른 신당에서 이거 보면서 저는 또 느끼는 게, 이런 뭐 무속을 우리가 미개하게 보지만은 기독교를 무속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헌금 내면은 뭐 대박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 개신교라고 구분 짓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쳐 죽이겠다는 말씀이 많아요. 쳐 죽인다. 써 있어요? 쳐 죽인다고? 당연하죠. 쳐 죽인다.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런 비슷한 말도 있었고요. 이게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 뭐 오늘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그 다른 신을 믿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건 뭐 이웃 종교를 뭐 멸시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그 우상 숭배 여기는 그런 왕이나 왕비나 나라는 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기독교인들, 특히 극우계 신교인들이 지금 광장에서 윤석열을 찬양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우리 공채선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대체. 아니 자기들은 성경을 안 읽나? 아니 믿는다면서 왜 그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